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폭탄이 하나 날라와 있죠. 네, 파웰이 상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데이터가 너무 좋다. 이제 터미널 레이트도 올리고 50%도 점도표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뒷북치는 발언을 했죠.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생각보다도 장이 충격을 잘 흡수한 하루였다. 네, 생각보다 잘 흡수했다. 저 정도 발언이었으면 과거 2%, 거의 2.5%씩 나스닥이 박살이 나야 하는데, 나름대로 시장은 1.2%로 잘 흡수한 그런 하루였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물론 이제 충격은 생각보다 더 크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조정 장세, 여기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핫했죠.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너무 핫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그런 타이밍에서 뺨을 한번 때려준 꼴이다. 그렇지만 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생각보다도 그렇게 확 무너지거나 급속하게 장이 꺼지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저는 그렇게 뒷면을 본 거죠.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종가를 보면 다우는 1.72, 네, S&P 500은 1.5, 나스닥은 1.25로 끝났죠.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예상을 한 그러한 발언들이다. 내일 또 하원 증언도 있는데 항상 파이는 병 주고 약 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시장은 10일 날 고용지표, 13일 날 CPI 이 두 개를 보고 3월 22일에서 23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50bp를 올릴지 25bp를 올릴지 다음 점도표를 이번 달은 찍는 날인데 어떻게 상단을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확률 뭐 특별하게 서프라이즈나 충격을 가할 쇼크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발언이 조금씩 이제 또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주시장 반대로 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너무 수성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 단기 충격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야간이 아니라 약간의 단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예상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로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되고 다시 반등할 확률과 그런 여건이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차라리 다음 주에 발표될 유럽판 CRM의 유럽판 자원원자재법, 미국판 유럽판 IRA법에 더 집중을 하면서 뭐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네,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먹을 것을 찾아서 전략을 짜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장을 임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한경TV가 전하는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빠른 기축 필요시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나 파월이 본 건 제가 봐서 이걸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2년 국채금리 장중 5% 돌파.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 부분은 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10년짜리는 다시 4%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네. 2년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0년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죠. 미국 4월 26일 윤 대통령 국빈 초청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다. 뭐, 이 정부는 뭐, 뭘로 초청했는지, 이는 뭐, 아우라를 되게 중시하는, 겉만 요란한 정부처럼 보입니다. 미국 대중 정책 변화는 무다. 경쟁을 하되 갈등 추구는 안 할 것이다. 네. 약간 뭐 뉘앙스가 과거와 좀 다른 뉘앙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뭔가 물밑대화를 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 설정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올 한 5, 6월 정도에 보면 미중 두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에서 미국 1월 도매재고가 발표됐는데 0.4%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CPI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다. 방향성은 확실히 틀어졌는데 특히 임금과 서비스 지수가 언제 떨어졌기는 이게 항상 부행적인 지수란 거죠.
먼저 떨어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얘들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바닥을 치면 바닥으로 향해서 떨어질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향해서 트렌드가 꺾일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와야만 시장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첫 감소했다 도매재고 확실히 경제 지표가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시티가 22가 3월과 5월에 각각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블랙락 유럽 기업 미국보다도 투자 매력이 높다. 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유럽이 강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또 경제 펀더멘털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주식이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앨런 재무장관 기후변화,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네, 뭐 맥락 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오늘 달러 지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 강세 105.58까지 달러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올 확률이 뭐 100%죠. 네, 100%면은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주식시장은 특히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는 장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딱 예측이 좁혀서 몇 종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 그런 시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하루로 보여집니다.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여러 번 우려가 표현됐는데 2년짜리 한번 봅시다. 5.00063, 11.2bp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에 11bp나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10년짜리는 그래도 3.966, 4%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살짝 빠졌죠. 1.7bp 빠졌습니다. 단기금리는 패드의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금리는 경제 상황과 대출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둘이 차이가 있다. 단기금리가 먼저 반영이 확 되는 거죠. 대신 경제가 안 좋고 뭔가 침체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것들이 10년짜리는 반영된 게 아닌가.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그런 하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8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던 WTI는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77.29달러. 네, 좀 떨어져야죠. 네, 애플은 1.5% 하락.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3.14%, 187달러. 테슬라가 다시 상승해서 벽 2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좀 비실거리는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 시장만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이제 어느 뭐 이사님과 뭐 전쟁이 붙고 뭐 유튜브를 보니까 서로 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데 항상 앞에서 북치는 자가 나타나면 꼭대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조심해야 돼. 사람이 늘 인덱스의 최고입니다. 늘 말했죠.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의 본질 가치를 그대로 일로 전해주지 않는다는 게 죽심의 핵심이죠.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매력이 없고 새롭지 않다면 주식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전이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그 기업의 경제 펀더멘탈이 아주 개판이지만 그러나 주식은 이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을 변할 매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이럴수록 사람들은 꿈, 드림, 그로서 성장력에 더 환장을 하는 거죠. 세상을 바꿀 그 기술,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2차 전지 제가 이야기 스페셜리스트 재화, 스페셜리티 재화에서 커머디티 재화, 일반 재화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렇죠? 흔하죠. 이젠 전기차도 흔하고 테슬라도 흔하고 새롭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계는 있을 것이다. 성장력에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우리 보면 애플도 보면 완전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30%일 때까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요. 30에서 50 이렇게 갈 때는 기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우리 전기차가 있는 것 같은데 보급률이 20%, 30% 정도 올 때까지는 상승하지만 그 이후에는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 보이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좀 주춤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 3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주춤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는 더 매력적이죠. 뭐 2025년부터 상용화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이제 이런 핸드폰 같은 데서 먼저 사용해보고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꿈의 주식, 드림, 크로스가 있는 주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네, 엔비디아 0.56% 하락했습니다. TSMC 1.16%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12. 네,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하는 거 보십시오. 네. 62달러, 65달러에서 55달러까지 하락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반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2차 전지하고 보통 반도체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는 한 펀드에서 같은 섹터로 본다고 이야기했죠. IT 섹터 안에서 전기차하고 반도체가 서로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 반도체를 팔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뭔가 포지션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무게가 변한 거죠. 저울축이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로 쏠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다시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당분간 높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상승세는 좀 쉬었다 가고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게는 보인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모습은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한 30조 봅니다. 지금 20조에서 22조인데 에코프로 BM의 맥스는 한 30조로이다. LNF도 지금 9.2조에서 뭐 9조 정도 하는데 이는 15조 정도 보는 것 같다. 반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올라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우상향해서 그래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조정을 받고 좀 쉬었다 가고 이러한 스피드의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바로 30조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에 너무 붙이고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에코프로 BM과 LNF를 보는 기본 생각이죠. 에코프로 BM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봐서는 이제 테슬라하고 직납에 대한 계약은 남아있는 것 같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직납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에코프로 BM은 결국은 테슬라에 직납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내 비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고체를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테슬라 내부에서 내재화 비율이 거의 뭐10% 내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10에서 10%? 이걸 30%까지 끌어올리려면 양극재가 필요한데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대줄 수 있는 양질의 양극재를 대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일 수도 있다.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정이 있다면 에코프로 BM은 20조에서 30조까지는 가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건 제 내피셜입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 184달러 올랐네요. 노블록스도 1.75%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상승하면서 끝난 IT 업종이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거의 22,000이 깨지려고 그러는 22,000 깨지면 사서 23,000에 파는 박스권 전략은 유효할 것 같다. 네, 비트코인은 항상 그렇게 투자하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가는 것인가? 특히 이제 여기서 더 간다는 것은 제가 2차 전지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이 질문에 대한 투자자들 스스로의 답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내동매매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오늘 내일 며칠간 흔들어 놓으면 이게 꺾이는가 하면서 또 팔면서 굉장히 뒷북을 칠 확률이 많은데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 장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미국발 주가 조정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및 기타 양극재, 첨가제, 동박, 전고체 등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시장은 끝은 아니며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급한 매도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오늘 확 빠진 데 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이제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묻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이걸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거냐?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신념이 강한 사람은 견딜 것이고 신념이 무너진 사람은 내동매매로 고통을 받을 그러한 그런 시험하기 좋은 시장이 오늘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냐? 답은 저도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난 에코프로비엠이 30조까지 간다면 견뎌야 되고 장기적으로 난 LMF가 15조까지 간다 그러면 견뎌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 정도 많이 먹었으면 좀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30% 50%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와서
아침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포인트 이거예요. 시장은 기준금리 수준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 과연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 시장은 기준금리가 얼마까지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인 논리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기준금리 상승은 매일 숫자로만 보고 신문 거달기로만 보고 뒤에 있는 이면을 못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제 논리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성장률 2%라고 보고 향후 물가 상승률 이제 좀 6% 중반대에서 내려서 올 연말까지 5%가 된다면 7%가 기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요. 이 7%는 기업들이 뭘 하든지 이 정도 이익을 내야 될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조달 비용이라는 개념인데 이 조달 비용이 영업이익률보다도 낮게 형성이 된다면 일단 이익은 나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논리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것은 7%. 7%. 그래서 조달 우리 기준금리가 7%만을 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다. 맥스는 7%이다. 하지만 이제 화폐 유통 속도라든지 경제 전망, 또 전파 속도, 경제 상황 이런 걸 한다면 6%까지는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제 논리입니다. 단 여기서 기업들이 이 7% 가이드라인, 경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5%를 한 7%를 이 과연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추가로 지금 현재 가격에 전가를 해왔는데 추가로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향후의 기업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현재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일부 시장 지배적인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미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왔고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 또한 이러한 파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꿈을 가지고 있는 드림, 정보체라든지 그렇죠? CRMA 유럽의 자원법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렇게 꿈을 가진 기업들 이 두 종류만이 견딜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오면 시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6% 수준이다. 그래서 5.5에서 5.75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월스트 케이스 6%인데 그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강한 둔탁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저는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5.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죠. 파웰의 발언은 시장에서 악재로 쏟아졌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CRMA 다음 주에 발표될 EU 핵심 광물 구매 기간을 신설을 추진하고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와 관련된 폐배터리라든지 광물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그나마 이 아사레장에서 좁혀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투자 포커스를 맞춰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제가 봤던 것은 지금 시장은 모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겉모습, 인플레이션이라는 겉모습을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만 봤으면 오늘 엄청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나름대로 마이너스 1에서 1.2에서 버텼다는 것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가증스러운 가면 뒤에 있는 경제 연착륙에 더 강도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가면의 모습에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슬로우다운 할 수 있고 무착륙은 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그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보임을 준다면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 하고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경제가 연착륙하지 않고 둔탁하게 경착륙하면 시장은 더 크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따라서 현재 월가도 그렇고 좀 주식을 한다는 사람은 이 경제 연착륙에 더 방점을 찍고 시장을 보는 거죠. 이 경착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뭐냐? 그 2차 전지 수도 있고 배터리 수도 있고 전고체일 수도 있고 CRM 입법의 수혜주도 있을 수도 있고 챗GPT가 있을 수도 있고 AI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각자 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 장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눈에 막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이제 광대의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가면대에 있는 광대의 눈물을 봐라. 웃는 모습을 봐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좀 힘든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견딘다면, 네, 좀 견뎌야 될 때 생각보다도 조정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열공을 원하는 자요. 우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이 카페 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만든 카페지만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오셔서 같이 열공합시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